네, 안녕하세요.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최설민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되게 좋은, 굉장히 유용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, 그리고 또 제가 공역으로 참가를 한 책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 나왔는데요. 요즘 굉장히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아도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. 그만큼 우리 주변에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없고,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통의 단절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모임에 참가를 해도 돌아보면 나에게 남는 건 없고 뭔가 공허한 기분이 들고 마치 군중 속에서 고독, 나는 굉장히 외로운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. 신경학자 하손의 경우 자기 공명 영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서로 생각을 많이 할수록 생각의 질, 소통의 질이 더 높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.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긴밀하게 소통을 할 수 있고 그 사람과의 유대를 조금 더 깊게 이어나갈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죠.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상대방과의 대화를 할 때 저 상대방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? 그 의미부터 그 사람의 목소리의 어조,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동기의 그 저편까지 생각을 해야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대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편하게 그 이야기를 온전히 경청했을 때 그 대화의 질이 향상되고 더 깊은 유대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는 듣기를 할 때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도 같이 들어야 됩니다. 메로비안이라는 심리학자는 메로비안의 법칙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우리는 시각적인 거에 55% 영향을 받고 청각적인 거에 38%, 그리고 말의 내용은 고작 7%밖에 영향받지 않는다.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듣기를 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말보다는 상대방의 비언어와 그리고 음조를 듣는 편이 더 낫다. 그게 더 진실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죠. 따라서 우리가 비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을 관찰하고 듣기 시작하면 그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침묵 자체를 무서워해요. 침묵도 대화예요. 침묵은 침묵이 아니라 침묵도 대화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더 이상 침묵이 무섭지 않게 됩니다. 우리는 침묵을 할 때 그냥 침묵하는 게 아니라 어색해서 할 수도 있고 거절의 의미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침묵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. 따라서 침묵 자체를 무섭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침묵을 할까? 왜 저 사람이 침묵을 견뎌낼까? 그리고 내가 왜 견뎌야 되고 침묵이 불편하게 느껴질까를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원활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. 지금까지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대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바로 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. 나 스스로 나에게 하는 얘기는 비판하기가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요. 그런데 이렇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내면의 목소리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게 만드는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 같은 경우 굉장히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항상 잘못했고 자기 자신이 무언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하고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그 이유가 우리가 내 내면의 생각에 반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,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그 생각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? 하나의 마음의 프로그램을 심어주면 됩니다. 우리가 마음속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려고 할 때 왜 그렇게 생각해? 왜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예요. 내가 지금 왜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? 내가 왜 지금 부정적인 감정이 들지? 그 왜라는 단어의 설치가 중요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내면의 목소리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최설민이니까 안 된다고 계속 말하는 그런 부정적인 목소리에게 나약한 최설민이라고 붙이는 거죠, 이름을. 그리고 그런 목소리가 올라올 때 왜 그렇게 생각하지?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설득을 하는 작업이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조금 더 올바르게 사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책이 조금 더 재미있었던 이유가 그냥 피상적인 얘기보다는 굉장히
과학적인 얘기로 설명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. 우리가 조금 더 분석적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는 어떤 쪽으로 귀를 기울이는 게 좋을까요? 오른쪽으로,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오른쪽 귀가 위로 올라가게 얘기를 듣는 게 좋아요. 그 이유는 우리의 귀, 오른쪽 귀는 좌뇌와 연결되어 있고, 그리고 또 반대로 왼쪽 귀는 우뇌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적으로 들을 때는 오른쪽 귀로 듣는 게 좋고, 우리가 감상적인 어떠한 얘기를 들을 때는 왼쪽 귀로 좋다는 게 이 책에 나와 있죠.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주제로 통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받는지 유심하게 관찰해 보시고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하나의 실전 심리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누군가는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마치 아름다운 춤을 추는 것과 같다고. 그리고 우리가 이 춤을 상대방과 추고 싶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그 춤을 그만둘 의무도 있다. 따라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너무 연연하기보다 내가 정말 이 대화를 통해서 듣는 것이 중요한가,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싶다면 아름다운 춤을 한번 상대와 춰보는 것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알 수 있게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.